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4월 3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이번 주말이 돼야지 이 한 달이 됩니다. 3.8 전당대회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김기현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비대위가 출범을 하려면은 지도부가 와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새 지도부가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비대위가 들었을 것이다. 뭐 시점은 아직 총선 때까지 이렇게 잡는 그런 말로 나왔지만은 어쨌든 비대위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것이 이 김기현 대표에게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김기현 후보, 윤심이 실린 것으로, 그때 다 이해가 됐던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입에서 비대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홍준표는 왜 이렇게 갑자기 비대위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비대위는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홍준표 시장은 지금 대구로 셀프 하방을 하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열렬한 응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비판을 하면 안 된다, 내부에서. 그러면서 이준석을 꾸짖기도 했고, 또 김기현 이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데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 홍준표 시장 입에서 비대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특히 이 비대위가 출범할까? 총선 전에. 김기현 대표의 임기는 2년인데, 임기 안에 내년 총선이 치러지는데, 그 전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질 수 있을지,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율이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김기현 대표가 당권을 잡고 나서 정당 지지율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면은 아무도 이런 말은 꺼내지 못하죠. 딱 이 장악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컨벤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죽창가를 올리면서 여론전을 펼치는데 제대로 국민의힘이 대응을 해주지 못함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동반 하락을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이 말이 주변에서 여의도에서 말이 나오고 그것을 홍준표가 직접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아침에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일주 사이에 1.7%포인트가 또 올라서 47.1%, 국민의힘은 0.8%포인트가 내려서 37.1%, 딱 격차가 10%포인트가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휘청휘청 하는데 그런 반사 이익을 보지 못하고 민주당에게 지지율을 역전당하고 나서 점점 더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 홍준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 김기현 대표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처음에 시작한 계기는 공격을 한 계기는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강원 목사와 관련해서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역풍을 맞았는데, 그런데도 왜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명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홍준표는 이야기합니다. 홍준표와 김재원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악연이 있죠. 자, 그 뒷끝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본인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홍준표는 김기현을 맹폭합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통상 새 지도부가 들었으면 컨벤션 효과로 당 지지율이 급등하는데 우리 당은 거꾸로 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지 분석이나 하고 있느냐, 왜 지금 분석도 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 하느냐,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이런 이야기죠. 왜 이렇게 실력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가 부패에 휩싸여 거짓말 정당이 되고 있는데도 지지율은 고공행진인데 왜 우리 당은 지지율이 폭락하는지 검토해 봤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 지도부가 소신과 철학 없이 무기력하게 줏대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자, 이 글이 논란이 일으킬 것 같은 조짐을 보이니까 이 부분은 지웠습니다. 홍준표가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준석이 가처분 소동을 일으키면서 비대위가, 계속 흔들흔들했죠. 처음에 주호영 비대위 들었었다가 가처분 소동 끝에 이 정진석 비대위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비대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또다시 비대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좀 화들짝 놀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죠. 그래서 이 글은 일단 그 부분은 홍준표는 삭제를 했지만 어쨌든 비대위를 올렸습니다. 비대위를 하도록 꺼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홍준표 왜 그랬는지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기현을 사실상 지지를 했죠. 3.8 전당대회 때. 유승민, 나경원을 비판을 하고 또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이 사람들을 막 비난을 하면서 김기현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홍준표의 마음이 변한 이유는 김기현 체제에서 수석 최고위원 1등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 이렇게 불리죠. 김재원을 공격을 하는데 김기현이 김재원을 마치 감싸는 듯한 어떤 구두 경고만 하면서 넘어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 이 김기현을 맹폭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은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김기현은 판사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판사 폄훼가 발언일 수도 있는데 내 지르고 보는 것이 내 지르고 보는 것이 검사식 정치라면 살피고 엿보는 정치는 판사식 정치다. 지금은 살피고 엿볼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 판사 출신 김기현의 리더십을 문제로 삼은 것이죠. 지금은 내 지를 때다. 김재원 아웃시킬 때다. 그런데 왜 자꾸 살피고 눈치 보느냐. 판사처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기현도 그냥 있지 않았죠. 국회에서 오늘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좀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시장을 향해서. 그러니까 홍준표 다시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무슨 그 전광훈 목사에게 발목이 잡힌 당도 아닌데 저렇게 방약무인하게 욕설을 쏟아내는데도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전광훈 목사가 홍준표에게 그 자식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방약무인하게 욕설을 쏟아내는데도 그에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정광훈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히려 니는 집안일만 잘하라고 나를 질타했단 말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사람들 티격태격하고 이런 것은 그들끼리 정치 게임을 하는 거지만 과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대로 가서 총선에 임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다음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본인은 식물 대통령이 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범여권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여론전에 밀려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김기현 여당 집권여당 대표는 무기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정광훈, 김재원, 홍준표, 김기현 서로 물고 물리면서 옥신각신하죠. 그래서 마침내 비대위까지 언급이 됐는데 아마 총선이 이제 1년 남았는데 총선이 다가올수록 비대위 논쟁은 점점 더 확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조기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금 흔들거리고 있죠. 좀 무색무취하다.
뭐 파이팅이 없다 이런 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은 이 대통령의 정권의 힘이 실린 강한 여당,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사불란한 여당, 이준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자 그런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이 연일 이 자범이 터지고 있고 수습도 제대로 안 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비대위 수요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에서 대야 여론전, 야당과의 여론전에서 전혀 맥을 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재명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죽창가를 부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지도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말까지 여의도 증거에서는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선임 최고위원으로 불리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위축이 됐습니다. 최고위원 중에서 제일 선임인데 지금은 이제 정강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위축됐다는 거죠.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활동 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최고위원 중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도 무기력한 상황에서 자 그런 것들도 비대위 출범의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 D-1년 이번 달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다음 달입니다. 보통 이 시점 되면은 개각이 있죠. 지금도 개각이 예상이 되는데 개각을 하게 되면은 정치인 출신들이 여의도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비대위원장급들이 그러니까 당 대표급들이 상당히 많이 여의도로 복귀합니다.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교통부 장관, 자 다 대표급이죠. 이 사람들이 여의도로 줄줄이 복귀를 합니다. 한 사람 더 있죠. 정치인은 신인이지만 지금 대선 주자로 벌써 간주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번 개각에서 물러나서 정치권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여의도로 가면은 과연 김기현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총선을 하려고 할까? 특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재명이 부르는 죽창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부르는 죽창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수가 있죠. 또 이재명 그 변수에 의해서 전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집권당 대표로서 장악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통솔력 그리고 이 상황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총선 앞두고 지도부 총사퇴론이 나올 수가 있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시점은 언제인지 지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이재명 변수가 언제 터질지 모르고 또 지금 여론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떤 변화를 겪을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총선 전에는 이 비대위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감 차고 넘칩니다. 개각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권영세, 원희룡, 박진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 뭐 비대위원장을 맡기에는 아직 정치적 경험이 없죠. 나중에는 뭐 어떤 직책을 맡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대위를 본인이 맡겠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워낙 지금 이 몸은 대구에 있지만 마음은 여의도에 계속 있죠. 서울 여의도 증가에. 그래서 본인도 다음 대권을 노리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이 쑤셔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 다 참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강훈과도 한판 붙고 김재원과도 한판 붙고 김기현과도 한판 붙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역학구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홍준표가 상경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